안녕하십니까. 예, 연수입니다. 명인들의 복귀 목요일 시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름이 오는 길목 5월 햇살이 따뜻해지고 날씨는 좋죠. 근데 시장 분위기는 5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이 이슈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반락의 급락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는 지난주 제가 한 2050까지 위협은 할 수 있다 했는데 2050에서 지금 코스피가 중요하지는 물론 않고 애척의 도구는 아니죠. 하지만 반등을 우리가 시도는 했는데 2100선까지. 근데 이제 오늘 주변 국가들 오니까 멀쩡하죠. 중국도 좀 당사자 국가인데 올라갔는데 한국 증시는 오히려 변동성이 나왔죠. 종합 주가 지수도 1.2%. 코스닥 지수는 어제 한 7% 이상 급등하다가 1.65%.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돌아설 때는 양호합니다만은, 자, 일단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힘 빠지죠, 그죠? 힘 빠지고,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가장 또 힘겨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를 무시하듯 지금 올해는 이제 폴대를 세워가지고 선택과 간택이 되어진 중소형주들은 또 시세 뽐을 내죠. 네, 강력한 또 급등이라든지 이런 장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자, 지금 입장에서 명기들의 복귀 시간이 원래는 당일 특징주 고르고 이런 거를 했는데, 예, 장세가 조금, 예, 변동성이 가해지면서 제가 전략과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대안 이런 걸 이야기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 전략을 먼저 제가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한국 시장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노출되면 항상 민감한 곳이죠. 한국이나 홍콩 같은 국가는. 근데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난 4월까지 트럼프가 잘 될 거야, 합의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회담 전에 항상 이렇게 운을 띄우죠. 운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세계 증시가 올라갔는데 회담 일보 직전 되면은 갑자기 변하고 돌변하죠. 참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변수를 만들었죠.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분석하고, 이거 예측의 도구는 아닙니다만 참고는 하십시오. 일단은 트럼프는 미국 주식시장 빠진 날 보면은 트윗에다가 또 날려줘요. 주식 빠진 것, 가장 역대 대통령 중에서 주식에 관심이 제일 많은 대통령이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기업인 출신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주 북경에서 지금 이제 미중 간 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또 기대감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저점을 또 만들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있겠죠. 기대감. 예, 소위 말해서 북경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서, 물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 또 반등의 여지가 있죠. 올해는 과락 이후에 이 모양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특히 경기와 관련된 주, 예, 경기주, 아니 IT주도 포함됩니다. 산업재, 실적 기반 중국 영향을 받는 중국 소비재 포함돼 가지고 이쪽은 여러분들 일단은 트럼프가 좋은 이야기로 오늘 또 한번 띄워주면은 매도하고 회담 결과를 보는 게 맞다. 네, 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있을 북미 회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북미 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중요한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미중 회담이, 예, 6월 안으로 낙관한다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합의점에 완전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트럼프는 자기 재선에 중국이 완전히 양보하고 굴복하지 하면 최고의 대안이 되겠죠. 근데 중국도 지금 맞불 강세에 나오고 자기들이 미국을 주무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구 씹어 올리던데, 그러다가 까불다가 죽는 수가 있죠. 미국이 절대 그런 건 용납하지 않을 거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특히 우리는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절반을 중국에서 찾습니다. 지난 25년간 중국과 한국이 밀월 관계예요. 같이 성장한, 그렇죠? 상장기업 영업이익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오고, 우리 경제의 30%가 중국에 있는데 중국을 죽이면은 우리 경기 관련주들이 좋아질 것보다 안 좋아지는 이런, 예, 먹구름이 드리워지죠.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좋게 볼 수 없다. 이런 게 외국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달러 강세인데, 더더욱더 원화 강세가 약세가 나오는 거, 원달러가 이제 환율이 강하다는 건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었어요. 예. 그러다가 또, 제가 보기에 또 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종합주가지수 일봉에서 여러분 나타나신 이 경기선. 이 라인만은 깨지 않았어야 되죠. 2150 라인이죠. 이 라인을 내주고 빨리 돌리면 문제 안 됩니다. 호재가 등장해야죠. 근데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여기가 이제 강력 추세적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보니까 2130에서 2150 영역. 지지를 받을 영역이죠. 이 영역이 지금 돌발 변수, 큰 변수 파고가 생겨가지고 저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5월 북경회담이 앞두고 또 기대치 또 뭐 트럼프가 트윗에서 좀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하락에 취하겠던 업종 있죠. 하락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종목이 있어요. 중소형주. 대형주도 있죠. 몇몇 종목. 그나마 기아차는 여기서 오늘도 공가 매도할 기회를 확실하게 줬죠. 지난주 그죠? 오늘. 근데 그렇지 않은 작은 업종군들은 일단 매도 조율하고 당분간 경기주를 좀 관망하는 스탠스가 필요하다. 극적이 타결되면 그거 확인하고 그때 사든 한이 있더라도. 예. 그게 제가 5월, 6월 가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요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시장 분위기는 참 좋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보기엔 미국이 결국에는 예, 중국이 완전한 굴복 전까지는 미국의 스탠스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경기산업재는 좀 어렵다. 다만 특화된 실적 기반형들은 예, 상승 반등 시 뭐 팔게 주죠. 그리고 지금 수익률 게임이 중대형주들이 조금 짧게 잡고 그래 하셔야 된다는 거. 밤에 소형주 중에 불 붙은 것들은 그게 오히려 추세 매매가 된다는 거. 지금 시장은 계속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생물체죠. 예, 생물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시장 변화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동차 관세 부과가 면제가 되자 지난주 제가 기아차 한 4만 1,000원 부에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왔죠. 4만 1,000원 줬죠. 미중 이슈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니까 44,800원 갔었는데 수익이 나면은 중대형주들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뉴스에 팔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기아차 전망은 다른 뭐 현대차보다 훨씬 낫고 삼성전자보다 나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오면 거는 예, 매도 챙겨주는 감각으로 접근을 하시고 또 가격 매력을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큰 급등 다음에 장이 좀 좋았으면 올라갔을 건데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았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 시장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현재 제가 매일 체크하는데 코스피가 한 5조 원대 거래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5조, 많을 때 한 5, 6조 되고 코스닥 시장이 거래대금이 4조 원에서 5조 원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이 훨씬 거래대금이 많죠. 돈이 몰리는 곳에 수익률도 있는 거죠. 수익률 게임은 지수 등락이 많은 코스닥이라고 하지만은 코스닥 시장에 대안이 더 있다는 거고, 중대형주들이 그동안 주도했는데 중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점점 시장은 사이즈를 작게 키웁니다. IT가 3년을 주기했습니다. 2014년 꺾여가지고 14, 15, 16, 3년이 꺾이고 난 다음에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랠리가 나왔죠. 그때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에서 7배 이상 터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형 랠리가 나오듯이 주식시장의 그 3년이라는 삼감에 위인했습니다. 중소형주가 언제부터 꺾였냐면 2016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꺾여버렸거든요. 그래서 17, 18, 19, 3년 주고 죽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주 장세, 중소형주도 완전히 죽여있었죠. 지금 중소형주들의 반란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대형급 비해 3년 쉬었죠. 3년 쉬고 나면 다시 순환이 돌아가요. 기가 막히다는 말을 쓰지 마시고 그런 흐름이 시장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소형주의 상승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 자산의 1, 20% 정도라도 추세 좋고 수급 좋은 주가들은 거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예, 나중에 종목을 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는 뭐 계속 이어지잖아. 근데 한번 테마가 불었는데 현실화되기 힘든 테마들 있잖아요. 당장 실제로 가기 힘든 테마는 꺾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알죠? 왼쪽 불었던 테마들 뭐 다 꺾여 있잖아, 지금 뭐. 예? 예, 공기청정기, 뭐 미세먼지 테마, 수소 테마, 제가 실거라 했습니다. 테마도 쉬면은 그게 한참 고생하잖아요. 예, 반면에 5G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했는데 물량을 받고 KMW 실적 보고 급등하고 어제는 오이솔루션, 제가 최근에 연결하는 프로
선택과 집중 시간에 월화에 OE솔루션 이야기하고 뭐 에이스테크 실적 발표 안 나온 거 잘 나올 것 같다. 어제 상한가 하나 보셨죠? 이번 주 한 50% 수익률이 터졌죠. 이게 5G는 왜 터지냐면 긴가민가 했는데 실적 오픈하는 거 보니까 다 잘 나와. 장비 솔루션. 예? 트랜시티브까지. 그래서 지금 발주 러시가 이러기 때문에 5G는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좀 쉬어갑니다만은 또 갑니다. 매물사 되면은. 그걸 앞두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지금 뭐 오늘 보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 6월 말 열린다는데 그 나중에 종목 이야기 별도로 이야기하죠. 자, 일단은 봅시다. 특징주 들어가서 코스피는 지금 대형주주가 이야기할 만한 종목이 극소수만 있는데 극소수 중에서 제가 그래도 이 코너에서 기아차는 이야기했으면 오늘 잘 파는 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뭐 한 3만, 한 3천대 이상은 또 팔게는 주겠죠. 이번에는 수익률이 크지 않아요. 장 구도 자체가 좀 불확실성에 딱 갇혀버려가지고. 그 정도 마시고. 지금 이제 카카오가 뭐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거 신고가 나는 것들을 무시했더만 맨날 낙폭 대주 하는 것들은 더 떨어지고. 신고가 나는 거 지난주가 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뭐 넷패스가 가장 펀더멘탈이 인정할 만한 했는데 넷패스 봤죠? 이 보세요. 이번 주 급등하나 봐요. 가는 놈 더 가는 거예요. 내용 좋다고. 이 기관들이 딱 지금 세운 주가들만 수급 들어오고 취약한 주가들은 오히려 쟤들이 로스가 치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지금 카카오도 지금 올해 전망치 좋고 실적 잘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10일 라인을 깨지 않는다. 네. 11선을 깨지 않는 건 수익률 게임이고 이격 벌어지면 손 빼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은 첫 번째 21선과 만나면 소화했다가 갈 수 있죠.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대형주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면은 네, 정도 이제 밖에 대형주 지금 소개할 만한 종목이 없다는 거고. 자, 일단은 그 지난주는 KMW의 호합한 실적이 나왔고, 네, 오늘은 어제는 OE솔루션이라는 종목이 호합한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오니까 기관들이 오히려 실적에 베팅해가지고 상한가가 들어가죠. 5만 원짜리가 4만 5만 원짜리 상한가가 들어가는 진풍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제가 보기에 5G는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통신장비 솔루션 발주가 계속 이어질 거. 발주 러시가 있죠. 한국, 중국,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5G를 이번에 거래를 비싸서 안 했더만은 생각하는 분들 우리가 생각을 한번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이격 조정을 이것도 지금 OE솔루션입니다. 준다면은 여전히 긍정이 강합니다. 네, 올해 최고의 업황이 특히 상반기 최고의 업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되겠고. 단 지금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1분기 모멘텀 실적들이 발표가 다 끝났잖아요. 에이스테크까지. 발표 다 끝나니까 팡 하고 장비를 밀어버리죠. 이렇게. 좀 쉬어간다는 거죠. 쉬어갈 때 장비는, 대장하고 부대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추세형 종목군들의 거래는, 10일을 타고 할 때는 인정하고 10일 안 깨면 붙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안 했다. 그러면은 20일가의 만남이 주선되겠죠. 미팅 주선하는 게 아니고 만남, 가격이 이평선하고 만나고 주선합니다. 20평균에. 조금 이제 실적 발표 나왔다고 치면은 이런 것들은 생명이 남아가지고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G를, 그죠? 저도 뭐 초동기에 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번에. 근데 5G는 현재로서는 올해 최고의 업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끝이 났기 때문에 좀 쉬어갈 것 같아요. 휴식을 그렇게 많이도 안 취할 것 같아요. 네, 뭐 한 주간 이상 치고 뭐 20일간 만남이 주선되면은 일단은 선도주, KMW나 OE솔루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 KMW 무상증자가 물량이 3주 뒤에 있겠죠. 네, 그렇게 되겠고 지금 5G는 또 솔루션 관련주들이 뭐 제가 방송 연결하면서 주초에 텔코웨어 소개시켜드렸죠. 이것도 솔루션 관련주죠. 지금 뭐 모바일 엣징 컴퓨팅이라 해가지고 가상망 그 클라우드 시스템 일단 하나의 장비 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상망 각 섹터별로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원되는 게 그게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죠. 그 기술을 지금 통신사들이 다 도입하기 때문에 솔루션 관련주들도 여전히 뭐 후발주지만 텔코웨어 이런 것들도 지금 이번 주 시세가 낮던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엔텔스는 그 플랫폼 기업이죠.
694 안 하고 오늘 뭐 이렇게 강세 나오잖아요. 그래서 5G와 관련된 주가들을 예,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관심 있게 여전히 조정신은 봐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일단은 5G 관련주에 보는 전략이고요. IT는 많이 부족하죠. 만약 IT주들이 반등이 지금 경기주 축에 미국이 중국 IT를 죽이려니까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IT 기업이 위협적이지 않냐. 가지고 IT들이 약합니다. 부품 장비가. 쟤네 로스가 큰데 여하튼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한 40, 강하면 한 750, 40 이상 왔을 때는 일단은 IT 장비 소재주들 이번에 가장 재미없고 변동이 큰데 일단은 다시 재상승이 강화될 때는 고가매도 전략을 쓰십시오.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바이오는 이번에 뭐 재료가 있는 G3BNT가 좋았죠? 네, 경쟁업체인데 일본 회사 자이드라가 노바티스에 한 6조 원 정도 인수되더라. 안구 건조증 치료제. 이 회사는 지금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미국에 진행되고 있죠. 아직 결과물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대형 랠리는 아닌데 이게 이슈가 됐다는 거고. 제가 뭐 강조드린 바 있는 그 ABL 바이오는 뭐 3만 1, 2천 원, 2만 9천 원 거래하신 분들에게 수익은 줬죠. 변동도 줬고 다른 것보다는 그죠? 네,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줬는데 이번에는 크게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진 않네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보십시오, 밑에. 네. 거래량이 안 받쳐주죠. 그죠? 거래량이 지난 3, 4월 갈 때 이런 거래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야 시세가 열리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지금 죽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방송 연결하면서도 이건 한 3만 3천 이상에서 뭐 차익 매도를 단기 정도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기다렸다가 가격 매력이 들어지면 올여름안에 네, 이거는 제가 투자 가치가 있죠. 이중항체 기술로 인한 이 임상 결과치들이 상당히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대안이 작용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요번에 전면에 나설 만큼의 그런 화려함은 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해야 되겠고. 제가 오늘 제넴바이오라는 정가 개별 종목도 하나 소개시켜 이것도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조정 압박을 받을 때 제넴바이오. 예, 시가총액이 좀 낮은 바이오지만 일단 3,000원 초 정도 이하 위협하면은 관심 있게 봐야 될 바이오입니다. 시간 관계상 펀더멘탈을 생략하는데 이건 동물 장기식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첨단재생법, 첨생법이 국회에 지난번 통과가 안 됐죠? 보완해가지고 아마 국회 통과가 되는 일정이 나오면 이 회사가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 선택 중형주는 제가 저가주 좀 가져오긴 좀 그렇고, 최근에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펀더멘탈이 잘 온 게 노바렉스. 어제 급등했죠? 오늘 보니까 보합으로 지켜주고, 이는 건강식품 관련한 국내에 그 가장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1분기 실적 보니까 한 30% 성장했는데 앞으로 이제 건강식품 시장이 마트에도 진열대가 건강식품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다이렉트 마케팅을 해가지고 마케팅망을 별도로 구축했는데 마트에 들어가면 건강식품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 시장은 이제 괜찮아지죠. 네, 관심 종목, 조정시 관심 종목이고 상상인 같은 주가는 중형주인데 실적 좋고 나름 성장을 하고 금융, IT 그다음에 바이오 부분에 그리고 자사주도 4% 소각하고 매입도 하고 수급이 좋더라고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화 될 때는 좀 정배열 다음에 매물수화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은 있겠죠. 네. 일단 중형주 중에 몇몇 안 되는 수익률 게임이고. 자, 지난주 그래핀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오늘은 또 보니까 대선 테마 해가지고 남선 알미늄 이렇게 지금 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테마주가 가는데 그래핀 관련주는 제가 보니까 장이 좀 혼조 나오고 어수선하면은 한 번은 더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치진 않을 것 같아요. 국일 재질하는 국일 그래핀 자회사 미국에 두고 이거 급등해가지고 지금 투자 경고 위험 단계죠. 네. 근데 개별 종목 장은 거기 안 한 곳 하지 않죠. 근데 보니까 대장은 국일인데 이게 이제 이틀 또 반등 다음에 반락 급락인데 이들은 제가 보기에 장세 분위기가 조금 혼전 속에 지수가 별 거 없다 생각할 때 매물수화대가 한 번의 반격 정도는 더 남아있죠. 반격 너무 급등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상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고적 상인데 장세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면 이런 테마성 주가들이 또 한번 부상할 가능성은 있다. 부상하면 급등하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자, 오늘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6월 말에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방한을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현대헬리, 오늘 아난티, 조비, 이런 남북 경협 관련주들, 이 플러스 내다가 오후에 장이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때,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달에 열렸는데 2달 만에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이상하죠? 예.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지금 다음 주 이후 이제 올해 6월간 사이에 지금 북한이 미사일 2방 쏘아가지고 남북 경협주는 일단 바닥은 친 거예요. 큰 이중바닥 과정을 쳤죠. 근데 이거는 뭐 경협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뭐 어떻게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예, 토 달지 말고 듣기만 하시고 예,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렇게 예, 전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 왔을 때 그 전에 트럼프 오기 전에 남북이 실무회담이 열린다든지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이라든지 특사 파견되는 시나리오, 이벤트를 만드는 과정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북한이 응답을 할 경우에는 바닥을 치고 갈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왔을 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과연 문통을 만나러 왔을까 아니면 정은이를 만나러 왔을까 김정은을 만나러 왔을까. 만약에 판문점 회담을 재개한다는 건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하노이 때 자기가 국내 사정 때문에 판을 깨버리기 때문에 미안하고 예, 상당히 후회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이 판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트럼프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뭐 일단 북한의 화답이 얼마 전에 나오냐? 영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했죠. 이제 알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은 대단한 일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분간 미중 무역 분쟁은 트럼프 재선 기간까지 선거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대한민국 산업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유일한 돌파구는 남북 경협 시대가 열려야 돼요. 최저임금비의 최대 대조업 캐파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게 제가 북한 잠재적 가치죠. 그 북한의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 대통령은 역대 트럼프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조정되면 주가는 이벤트의 기대치로 이제 큰 이중바닥을 치고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는 거. 무조건 비관적으로 미사일 2방 쏘았다고 보면 안 된다 했고 북한이 역대 보면은 미사일을 쏘을 때는 뭐 자국 영해에서 쏘았을 때는 그건 도발의 목적보다는 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회담을 하는데 좀 더 우위적 지위에서 회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반대적 발상도 생각해 볼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6월 트럼프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은 청신호다. 좋은 시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자 전략은 5월, 6월 사이 아까 했던 미중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 코스닥 기준으로 한 700, 한 뭐 4, 50. 코스피는 이제 예측하기 힘듭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2100, 한 3, 40 정도의 반응이 다음 주 중에 북경회담을 앞두고 나와서 반영이 됐을 때는 오늘 이야기했던 경기와 산업재 관련주들은 현금 비중을 좋든 안 좋든 늘려가지고 결과를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다른 대안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뭐 하루아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대형 전술을 잘 짜셔가지고 지금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장세도 제법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자산의 1, 20% 대응하자. 이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목요일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